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2부 순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북청소학원의 교무실장이고요. 최용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무실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지만 현재 현역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예, 저희 강북청소학원에서 상위반 수학을 좀 가르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 원장님이 항상 1부를 하시고 제가 2부에 학원 프로그램 소개를 하는데 매번 보면 좀 이렇게 시간을 오버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유롭게 준비를 하려다가도 이게 원장님 오래 끄시니까 좀 짧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태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좀 빠르게 진행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끌면 또 지루하고 그러니까요. 자, 저희 강북청소학원이 앞서 보셨다시피 원장님한테 얘기를 들으셨다시피 좋은 입시 실적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이 많이 오르는 학원인 것도 맞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주요 키워드를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강북청소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100% 개인 맞춤입니다. 100% 개인 맞춤. 근데 이제 이게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수업이에요. 100% 개인 맞춤 수업. 두 번째는 맞춤 컨텐츠. 세 번째는 맞춤 상담.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 수업, 컨텐츠, 상담. 먼저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미리 주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넘어가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세 가지. 수업, 컨텐츠, 그리고 상담입니다. 저희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반이 있고 반별로 담임 선생님도 계시지만 반별로 듣는 수업은 없습니다. 저희 학원은 반당 수업은 없어요. 반에 정해져 있는 시간표대로 학생들이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 시간표를 짭니다. 학생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과목에 보면 어떤 학생들은 국어가 부족하고 어떤 학생들은 수학이 부족하고요. 요게 조금 예전하고 다르게 좀 많이 편차가 좀 심한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힘을 줘서 수업을 들어야 될지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수업을 얼마나 들어야 할지도 학생들끼리 다 다릅니다. 수업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고요. 나는 수업은 좀 줄이고 내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생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듣는 수업의 양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과목에 힘을 줄 것인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수학이라 하더라도 나는 수원 수투는 좀 잘하는데 미적이 부족해. 그러면 그 세부적인 수업의 레벨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100% 개인 맞춤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자기만의 시간표를 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시간표는 이제 혼자 짜는 건 아니고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통해서 짜고요. 그리고 그 전에 시간표를 짜기 위한 진단고사도 봐야 됩니다. 차례차례 한번 보실게요. 이 내용은 이제 같이 평균 3등급이지만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1등급인데 수학이 5등급인 3등급이에요. 그죠? 어떤 친구는 국어가 4등급인데 수학이 1등급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과목별로 같은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당연히 이 집중도가 당연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개인 맞춤 수업이라는 건 학생들한테 지루한 수업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수업을 억지로 듣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은 수원과 수투와 미적 같은 수학 3등급이어도 80점이어도 수원과 수투와 미적에 따라서 서로 학생들이 점수 편차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디테일하게 그 과목에 맞도록 수업을 짜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강북청솔은 그러면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내비두는 학원인가 라고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되게 그 학생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저는 개인 맞춤 100%
이런 말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업의 양이 어느 정도 적당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수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재수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으면 필요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수업도 인강으로 듣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강으로 수업 듣고 혼자 자습하고 소위 얘기하는 독재죠. 독재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점점 이렇게 긴장감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둘 다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현장에 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을 들으면서 허리 꼿꼿이 펴고 열심히 듣는 아이들이 자습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듣기 싫은 수업을 억지로 들으면 자세가 무너지잖아요. 아이들이 듣기 싫은데 이러면서 그러면 그게 그동안 그 뒤에 독서실에 가서 자습할 때 자세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야 졸지 마라고 눈을 부라리면서 하는 그 수업 거기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수업량이 어느 정도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그 적당량이 학생들끼리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내 수업이 얼마만큼이 결정이 되면 내 자습 시간이 얼마만큼이 결정이 되겠죠. 그 둘의 조화가 어느 정도 잘 일어나야 내 하루가 밀도 있게 잘 돌아가는가.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습 시간 혼자 오랫동안 못 있는 친구들은 수업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는 필요한 수업을 딱 듣고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도 전혀 긴장감에 문제가 없다. 이러면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원은 그렇게 하는 가능한 학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아이들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100% 완벽한 모습으로 앉아 있지는 못해요. 수업 때도 마찬가지고 독서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졸게 돼 있어요. 예, 졸리니까 청춘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졸게 돼 있고 저도 수업을 하지만 수업만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막 지루해가지고 졸아요. 예. 근데 막 그래서 한번 웃겨줘 볼까 열심히 웃겨주면 웃다 지쳐 잡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졸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내가 어떤 긴장감 필요한 긴장감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이게 수업 시간에 현장에서 선생님 눈을 봐야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혼자 인강 보면 그게 잘 안 생겨요.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긴장감이 있어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꼭 말씀드려야 될 주제인데 학생들 꼭 기억해야 돼요. 너무 내가 긴장감이 과도해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일 힘을 줘야 될 때는 시험 때예요. 그죠? 내가 시험을 보는 수학 시간 100분 동안 제일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는데 그게 평상시와 시험 때가 다른 에너지를 가져야 하는데 평상시에 너무 과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시험 때 더 집중 이렇게 하려고 해도 생각보다 그게 풀 차지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너무 과도하면 거기서 더 잘하지 못하는 약간 밋밋한 상태가 돼요. 예. 근데 아이들이 너무 긴장감이 떨어지면 공부를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긴장을 가졌다가 완화했다가 하는 이 완급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수업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재미있게 여러분 긴장감도 풀어주시고 는 되게 심각한 이야기들로 아주 중요한 컨텐츠들로 여러분의 긴장감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장 강의가 제일 중요하고 수업이 관리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꼭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들이 자습도 열심히 해요. 예, 절대 학생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혼자 뒤에 짱 박혀 있도록 두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 듣기 싫은 수업을 억지로 들으면서 스스로 또 퍼지지 마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만의 시간표를 짜고요. 저희는 정규반 시즌 1, 2, 3, 4 총 4번의 시간표를 짭니다. 조기 선발반부터 다녔던 친구들은 5번 시간표를 짜게 돼요. 지금이 정규반 시즌 2 말미에 와 있습니다. 7월 1일 우리가 흔히 반수반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기가 정규반 시즌 3의 개강 날입니다. 저희는 한 10주 9주 반에서 10주 정도가 한 시즌이고요. 그때마다 이제 커리큘럼이 한 바퀴씩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시즌제로 운영을 하는 이유는 각 시기에 맞는 수업을 개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래도 2월부터 3월까지 초반에는 개념 위주의 수업이 많이 들어갔다면 이제 시즌 3 때에는 다양한 컨텐츠 수업들 수업이 많이 바뀌어요. 내용이. 왜냐하면 수능이 점점 다가오고 학생들은 이 정도 어느 정도 기본기를 쌓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거기에 맞는 시기별 수업이 따로 있거든요. 교무실장이 그런 수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국어, 영어, 수학에 어떤 수업이 필요한지를 제가 다 설계하고 강사들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고 학생들 시간표 상담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반수반은 정규반 시즌 3고요. 그리고 정규반 시즌 2, 지금 현재 말미에 3주간 프리반수반이라고 해가지고 전용 수업이 있는 반수반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프리반수반 좀 일찍 들어온 친구들이죠. 6월 10일부터 반수를 시작한 학생들은 거기에 맞는 전용 강좌에 의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단평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모든 학생들이 등원하기 전에 진단평가라는 걸 봐야 됩니다. 요거는 본인이 국어, 수학, 영어 지금 디테일하게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시간표를 추천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반편성고사 아니고요. 세 과목 시험인데 요거 시간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그냥 다 할 수 있을 만큼 다 쓰고 나오면 되는 시험이에요. 예, 요거 등원 전에 무조건 봐야 되고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그 결과를 가지고 시간표 상담을 할 겁니다. 너는 보니까 그러니까 수학으로 예를 들면 수원 9문제, 수투 9문제, 뭐 미적이랑 확통, 기하, 선택 9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 9문제의 의미가 각각 수원에서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 파트인데요. 지수로그에서 상중하 3문제, 삼각함수에서 상중하 3문제, 뭐 수열에서 상중하 3문제. 그래서 이 친구가 각 챕터에서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간표를 짜게 하기 위한 그런 진단고사를 본다. 그렇게 해서 나온 시간표입니다. 여기 뭐 이건 예시인데요. 국어가 좀 부족한 친구, 그리고 수학이 좀 부족한 친구, 영어가 부족한 친구들이 각각 좀 비중을 크게 해서 짠 시간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시즌 1, 2, 3, 4 자기의 지금 이제 그 성적 향상 추이를 보면서 계속해서 담임 선생님이랑 매 시즌 직접 1대1로 상담하면서 시간표를 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알아서 짜라고 하지 않고요. 물론 강좌 안내문을 주고 아이들이 미리 보게 하지만 선생님이 다 상담해서 일일이 상담해서 야 너는 지금 왜 얘가 허영심이 심해 이거 지금 네가 뭐 수학 심화가 말이 돼 이렇게 선생님이 조정을 해요. 네, 학생들을 하자는 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첫 주에 첫 시간을 수업을 들어가 보면 반수로 왔을 때 사실은 이제 강사들에 대한 정보도 좀 부족하고 나는 이 수업이 뭐 수원 좀 고난도라고 해서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 이러면 좀 강의를 조절을 해야 되니까 첫 주에 수강 신청 정정을 할 수 있도록 대학교랑 똑같아요. 수강 신청 정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또 되게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현장 강의 무한 패스라는 거예요. 모든 강의실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저희는 이 모든 수업을 다 녹화합니다. 다 녹화해서 홈페이지 연동된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올려요. 강의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N차 관람이 가능하고요. 혹시나 결석을 했을 때에도 집에서 추후에 볼 수 있고요. 학원에 와서도 뭐 태블릿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신청하지 않은 수업의 강좌도 다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올라오니까 나는 수원에 어떤 선생님 수업을 신청했는데 다른 선생님 수업도 이렇게 엿보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즌 1, 2, 3, 4 쭉 누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수반에 시즌 3에 들어와도 수업을 듣다 보니까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시즌 1 때 신나게 개념 강의를 해놓은 거죠. 나만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시즌 1의 그 개념 강좌를 찾아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현장 강의 무한 패스, 현강 무패. 현재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강좌가 전부 촬영되고 있고요. 제가 선생님 저희 출강하시는 선생님들의 얼굴을 한번 쭉 이렇게 박아봤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저희가 선택 수업을 하잖아요. 선택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 머릿속에 강사를 선택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현재 우리 수업하시는 이 분들하고끼리만 비교하는 게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고1, 고2 때부터 쭉 들어왔던 소위 전국구 유명한 인간 강사들하고의 강의도 비교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 수업이 해를 거듭하고 저희가 꽤 오래 하고 있는데 매년 이걸 거듭하다 보니 점점 그렇게 그 유명 강사들 진짜 실력 좋다는 강사들하고의 비교를 해봐도 여기 뒤처지지 않는 선생님들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우리 학원 강의 좋아요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 제도를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꽤 오랫동안 해왔고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선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강사들을 계속 걸러냅니다. 그러면서 되게 몸값이 비싼 강사들만 현재 남게 되었어요. 예, 그게 사실은 중요해요. 이 일을 갑자기 어느 순간 한다고 완성도가 높은 건 절대 아닙니다. 오랜 노하우가 있고 거기에 맞게 거기 시스템에 맞는 강사들이 남게 되면서 지금은 정말 어디 내놔도 야 강의력 하나만큼은 강북청소리 이 선생님이 진짜 유명해 하는 선생님들만 남아 있습니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뭐 그중에 저도 여기 있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되게 실력들이 되게 좋으시니까 와서 수업 들으면 아 내가 독서실을 혼자 짱 박혀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 거예요. 되게 재미있고 유익하고 좋은 수업들 되게 많습니다. 여기가 대강실입니다. 8층 대강의실이에요. 저희가 그리고 요거보다 더 큰 사이즈의 대강실도 4층에 있고요. 그러니까 총 대강실이 3개인데 제일 큰 강의실에는 140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140석을 꽉꽉 채우는 강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작은 강의실, 보통 사이즈의 강의실은 60명 저희가 정원으로 앉혀 있어요. 근데 엄청 스타 강사들, 되게 정말 여기를 꽉꽉 채우는 그런 강사들의 수업이 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떨 것 같아요? 저희 4층 대강의실 B 같은 경우에 우리 영어 강승현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수업을 듣고 퇴장하는데 5분이 걸려요. 너무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 140명이 꽉꽉 앉아있는 강의실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수업은 너무 듣고 싶겠죠. 잘하시는 선생님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자리 맞추려고 난리가 아니고 현장에 만약에 나는 선생님 저는 이 수업은 도저히 못 듣겠어요. 너무 애들이 많아요. 이러면 강의 신청 안 하고 영상으로 봅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선생님한테 교재만 구입 영상으로 선생님 나중에 저는 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질의응답 질문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희는 질의응답 시스템을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한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원 출신에 되게 똘똘한 스카이 멘토라고 해가지고 질문 받아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항상 모든 시간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 멘토한테 하든 강사에게 하든 질문은 약속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요 복도에 보면은 태블릿 PC가 벽에 박혀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해 보면 그날 공식적으로 질문을 위해서 당직을 남아 계신 선생님의 그 스케줄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럼 클릭해 가지고 그 시간에 자기가 신청을 하고 교무실에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냥 오면 선생님이 당연히 안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줄을 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누수가 많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옵니다. 근데 만약에 태블릿으로 이렇게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빈자리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꼭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언제 질문하고 싶은데 혹시 시간 되세요? 라고 약속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왔을 때 만약에 선생님이 시간이 돼가지고 질문을 바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선생님이 수업을 가실 수도 있고 퇴근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약속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수 없이 독서실에서 자습하다가 올라와서 독서실이 저희가 5층, 6층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또 기다렸다가 이런 시간 자체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맞춤은 바로 컨텐츠입니다. 우리 학원 원래 이투스에서 이투스 저희 이제 그 퍼블리싱 사업본부라고 합니다. 우리 출판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본부에서 내는 그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컨텐츠들은 상중하 레벨에 맞게 이렇게 설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한테 큐레이션 받아가지고 너는 국어 컨텐츠는 이게 좋을 것 같아. 수학은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보면은 서밋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게 제일 높은 레벨이고요. 핀포인트, 트리거 이렇게 세 종류의 보통 과목별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수학은 잘해. 근데 국어는 너무 못해. 그러면 그것도 다르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담임 선생님이 컨텐츠 큐레이션도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는 특히나 그 유명한 사건, 그죠? 올해 처음 시작한 건데 저희가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들여오죠. 그러니까 뭐 서바이벌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뭐 브릿지나 엑셀러레이터 같은 그런 주요 컨텐츠들을 지금 들여와서 학생들이 사서 풀 수 있고요. 이거에 관련된 수업도 개설합니다. 당연히 좀 퀄리티가 좀 높은, 좀 내용이 조금 어려운 그런 컨텐츠에 해당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해설 강의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업도 개설하고 학생들이 현장에서 혹은 영상으로 그 수업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대인재 콘텐츠를 올해 이렇게 이런저런 아주 까칠한 협상을 통해서 들여왔는데 아주 반응이 좋죠. 학생들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나 상위권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되려 시대인재보다 우리가 더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시대인재 학생들은 과목 상관없이 일괄 구매해야 됩니다. 거기 다니는 친구들은 국어, 영어, 수학까지 다 사야 돼요. 예, 그러면 콘텐츠 비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학원은 되려 과목별 패키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학만 할래 그러면 수학만 할 수 있어요. 나는 수학 국어 할래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려 우리가 더 조건이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담임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상담입니다. 수업 컨텐츠에 이어서 상담. 저희는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략 담임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까 선생님이 제가 말을 계속해서 담임 선생님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강의를 하는 강사고 우리는 강사들은 담임을 하지 않습니다. 예, 전략 담임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과목 수업을 하시던 분들이셔서 수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세요. 하지만 지금은 학생들 상담에만 집중합니다. 입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시 전략 그리고 학습 상담 멘탈 상담, 뭐 고민 상담, 조퇴 외출, 학부모 상담 이런 상담 업무가 주 업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략 담임이라고 불러요. 담임 선생님들은 출근하자마자 학생들 상담 일일이 다 불러서 상담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상담들이 존재하는데 9월이 되면 이제 우리 수시 지원해야 되죠. 예, 그것도 다 지원 상담해 주실 거고 수능 보고 나면 정시 상담까지 전부 담임 선생님들이 다 책임지실 겁니다. 시간 편담 그죠? 예, 뭐 그리고 또 담임 선생님들이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요거는 이제 진학 상담이고요. 담임 선생님들이 하시는 중요한 일 하나가 바로 이 주간 학습 분석표라는 건데요. 매주 우리 아들 우리 딸의 공부의 디테일한 면을 대구로 발송하는 거예요. 주간 학습 분석표. 우리 딸이 국어를 이번 주에 수업은 몇 시간 들었고 인강은 몇 시간 받고 자습은 몇 시간 했고 내 자습량은 전체 평균하고 비교해보면 어떻고 내 과목의 비중이 현재 어떻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랑 코칭 받은 대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댁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댁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그냥 우리 애가 잘하고 있겠거니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애가 지난주보다 자습이 줄었네. 지난주보다 자습이 늘었네. 지난주보다 수업이 더 많아졌네.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하겠거니라고 막연하게 기대하시는 게 아니고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어요. 뭘 하고 있는지. 그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학습 플래너를 기반으로 한 주간 상담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무조건 담임 선생님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은 1대1로 무조건 20분 이상 상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상담할 때마다 우리 이 플래너 일종의 학습 플래너인데요. 지금 드린 그런 그 핸드아웃 중에도 한 장으로 이렇게 인쇄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MNC 노트라고 불러요. 플래너이긴 한데요. 계획을 세우는 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거기 좀 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할 거는 간단하게 적어요. 계획은 간단하게 적고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루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내가 공부한 내용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며라고 해서 간단한 일기를 쓰게 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려 14시간 57분의 순공 시간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얘는 이날 수업이 되게 적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요일마다 수업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날 내가 순전히 앉아가지고 공부한 시간이 얼마인지 이렇게 적고 하는 이 MNC 노트라는 걸 씁니다. 잘 하겠다고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잘 했는지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상담을 오면 담임 선생님이 꼼꼼하게 보시고 야, 너 이번 주에 되게 잘했구나. 야, 너 이번 주에 지금 왜 이렇게 수학 공부가 너무 과도하게 많다. 이런 것들을 코칭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간 학습 분석표에 반영을 해서 댁으로 보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열심히 해 이렇게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일주일의 퍼포먼스를 보고서 잘했는지 평가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학습 코칭이라는 거죠. 저희 이제 관리 프로그램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8층이고요. 8층에는 주로 강의실 공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브러리는 5층과 6층에 있습니다. 6층에 저희 건물 이만한 라이브러리가 크게 있고요. 5층에는 M1반, M2반 위한 전용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 또 대강의실 위주의 강의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4층, 5층, 6층, 8층 4개의 층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습 공간이랑 수업 듣는 공간이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여기 와서 듣고 자습은 자기 개인 부여된 라이브러리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에는 저희 학생 지도팀이 상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자습 감독을 하는 팀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조는 학생들 깨워주고, 그리고 혹시나 뭐 저희가 태블릿 PC 같은 걸로 영상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나 무슨 카톡을 한다든지 혹은 뭐 다른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다른 용도로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없는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불필요한 그런 용도로 태블릿을 사용했다 그러면 잠시 일주일간 이렇게 저희가 보관했다가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네. 일요일까지,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 지도팀이 있고요. 물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정규 수업은 없어요. 토요일에는 논술 수업이 있고요. 일요일은 아예 수업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등원한다면,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일찍 갈 수 있고 일요일에는 안 와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지금 왜냐면 셔틀버스도 쉬고 식당도 쉬어요. 일요일에는. 그래서 자율 등원인데 만약에 오게 된다면 학생 지도팀이 똑같이 일요일도 평일처럼 자습 관리를 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결 관리 시스템은요. 아침에 오면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목걸이에 이렇게 그 이제 전자칩이 인식된 태그를 해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되게 우리 아이가 몇 시 몇 분에 등원하였습니다. 혹은 또 하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다 문자가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외출이나 조퇴 같은 거를 해야 될 때에는 학생이 담임선생님에게 요청을 하면 담임쌤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확인을 하고 지금 이래 찾아왔는데 외출 보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학생이 태그하고 나가면 몇 시 몇 분에 지금 외출하였다 이렇게 문자가 다 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결 카드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저희가 그 간단하게 일정을 좀 드리면 7시 50분에 등원이에요. 아침에 7시 50분 등원이고 셔틀버스를 보통 타고 오는 친구들은 좀 일찍 도착합니다. 7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에 가는 시각은 10시, 금요일까지 10시고 토요일에는 아침에 오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셔틀버스가 없습니다. 토요일에는 우리 기사님들도 주말에 조금 가족들과 보내시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랑 일요일에는 셔틀버스가 쉽니다. 그래서 혹시나 집이 좀 멀어서 혼자 가야 될 친구들을 위해서 너무 늦게 끝나면 그러니까 5시 40분에 공식적으로 하원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물론 저녁 먹고 더 10시까지 있어도 상관없고요. 뭐 저녁을 먹고 집에 가도 되고요. 먹고 다시 와도 되고요. 토요일 저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도 9시까지 등원해서 자습해도 되고요. 뭐 혹시 종교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오후에 와서 자습해도 괜찮고요. 6시까지 하고 가도 되고 10시까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운영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거죠. 급식. 저희는 2층에 파인쿡이라는 업체가 직접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인쿡이라는 업체가 와서 직접 조리하고 엘리베이터 통해서 올라와 가지고 라이브러리에서 배식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중식과 석식 두 끼를 하루 학원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하면 나는 저녁은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면 중식만 신청하면 되고요. 자기가 신청하는 양만큼 결제하면 됩니다. 이 파인쿡이 꽤 식사를 잘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참 졸다가도 밥 때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거든요. 밥이 되게 맛있어야 돼요. 저희가 저희 전 그 이투스 지점, 청솔 하이퍼 전 지점 중에서 시즌 1 때 아깝게 이 급식 평가 2등을 했어요. 이게 정말 1등과 아주 간발의 차이로 2등을 했는데요. 굉장히 식사가 맛있어요. 저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점심때만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사실은 저희가 7층의 러셀도 저희가 소개해서 똑같은 업체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 업체였는데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 7층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파인쿡이라는 업체의
대표님이 저랑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형 동생 하는 사이예요. 예, 저랑 같이 산에 다니는 형님인데 그래서 만날 때마다 혹시나 급식 질이 안 좋으면 제가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높은 고퀄리티 식사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셔틀버스 노선은 자세히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돼요. 예, 고 저희가 뭐 인근 도시 뭐 남양주, 구리, 의정부, 양주까지도 가고요. 그리고 뭐 여기 노원구뿐만 아니라 성북구, 동대문구, 또 중랑구 다 인근 지역을 많이 가니까 노선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강북 청솔의 하루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7시 50분에 라이브러리 앉습니다. 그러면 7시 50분부터 8시까지 10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뭐 하냐면 아침엔 국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등원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려보면 한 장짜리 국어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아침엔 국어를 그 10분간 풉니다. 그때 지도팀이 싹 돌면서 출석 체크를 해요. 아침엔 국어를 하는 이유는 1교시가 시험이 국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항상 국어 지문을 읽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수업은 8시 20분부터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강북 청솔의 수업은 1시간이 50분 수업이 아닙니다. 100분이에요. 100분 수업 20분 쉬고 100분 수업은 점심시간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100분짜리 수업 2개가 총 4교시 100분짜리 4교시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을 100분으로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수학 시험이 100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100분 동안 집중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한 거죠. 자신의 바이오 리듬이 거기에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100분 수업을 하고 20분 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수업이 끝나는 시각이 4교시가 끝나는 시각이 4시 50분입니다. 물론 그 4교시를 다 듣는 건 당연히 아니죠. 내가 만약에 오늘은 1, 2교시 수업이다. 그러면 3, 4교시는 라이브러리를 자습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수업이 좀 적다. 그러면 자습이 많아지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4시 50분에 수업이 끝나면 4시부터 담임 선생님과 종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종례를 진행하고 석식을 먹고 저녁에 6시 50분부터 공식적인 저녁 자습이 시작돼서 90분 자습 2번을 하고 나면 10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이제 10시에 셔틀버스가 출발하거나 집으로 가거나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모의고사, 이투스 전공 모의고사를 보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정식으로 빼고 수능 스케줄과 똑같이 보는 모의고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있고요. 6월 모의고사는 6평으로 대체했고요. 7월 말부터 7, 8, 9, 10, 11월 초까지 총 5번의 모의고사가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저희 시즌이 이렇게 운영된다는 거예요. 정규반 시즌 1 지금 2에 있습니다. 예, 정규반 시즌 3가 7월 1일부터고요. 9월 9일이 되면 마지막 시즌.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 수업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능 보고 나면 개별적으로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정시 상담을 진행을 하겠죠. 네, 아우 제가 막 그 원장님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셔가지고 초 스피드로 왜냐면 너무 오래 계시면 또 지루하시니까 한다고 제가 중요한 내용들만 굉장히 빨리빨리 했는데 요것도 좀 이제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요령이 늘어가지고요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40분 50분 정도 했는데 한 30분 정도에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한마디만 하고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이 부모님들은 아마 되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른이 되면 이 되돌리고 싶은 과거가 생깁니다. 내가 나한테 시간 여행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그때 정말 하지 않았어야 될 잘못된 선택을 꼭 그것만 딱 돌리고 싶은 그런 후회가 있거든요. 그죠? 어른들 다 있죠. 근데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선생님도 굵직굵직한 잘못된 선택이 있어요. 선생님은 서울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의대를 갔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서울대가 좋다 갔더니 큰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다시피 근데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쉬운 대로 살아야 돼요. 어른이 된다라는 거는 자기 과거를 책임지고 사는 거죠. 그죠? 예. 인생 모르는 거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재수라는 게 거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주어진 시간 여행의 순간이에요. 다시 고3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끝나고 어른이 되기 전에 그 이상한 애매한 기간에 나한테 한 번만 더라고 과거로 돌려보내주는 되게 중요한 흔치 않은 경험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인 귀결에 따르면 당연히 이 재수는 혹은 반수는 이 지난 후회로부터 시작해야 정상입니다. 나한테 후회가 남는 과거가 있지 않다면 이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괜히 비싼 돈 들여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한테 분명히 아쉬운 과거, 나의 잘못, 내 후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하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재수를 할 때는 본인을 굉장히 객관화해서 내가 정확하게 뭘 잘못했는지 그거를 딱 고치러 가야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마냥 1년 더 하면 올해가 좋은 기회니까 1년 그냥 더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나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그걸 고쳐내러 가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 시간 여행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시간 여행을 내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성의껏 잘하려면 당연히 나를 남 얘기하듯이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걸 바꾸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네. 생각보다 학생들은 나는 머리가 굵고 내가 다 잘 알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똑같은 실수를 또 하려고 하는 습성도 있게 되고, 사람 누구나 그렇지만요. 그죠? 그러니까 학원이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대학 매년 보내잖아요.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이 미래에서 온 사람인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의 말을 듣고 겸손하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오는 게 좋은 마인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고 와야 돼요. 내가 고3 때랑은 차원이 다른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가 정말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라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학원에 오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대박 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그리고 대부분 성적은 입니다. 우리 학원 학생들 아까도 보셨지만 성적을 안 오르는 학생들 찾는 게 더 어려워요. 분명히 오릅니다. 근데 그 오르는 것에 차이는 분명히 또 존재하잖아요. 예, 입지전적인 결과를 내는 학생들은 보면 그런 아이들이에요. 되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굉장히 귀담아 듣고 이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예, 내가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막 겪으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시면 그게 성장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다. 이렇게 꼭 좀 기억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제가 저기 데스크 앞에 있을 겁니다. 저한테 와서 물어주시면 추가 상담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세요. 특히나 이제 저희 M반은 저기 독서실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M반 내가 좀 성적이 좋아서 그 전용 독서실을 써야 되는 반이다 그러면 빨리 등록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거의 자리가 다 꽉 차서 없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